안녕하세요. 가계대출이 9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국에는 대출이 틀어막힌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5대 은행의 잔액이 10개월 만에 최대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절대로 좋은 신호라고 보기 어렵죠. 결국은 저 무리한 대출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목줄을 이제 부여잡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지금의 정부는 사실 생각이 있는 걸까요? 생각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렇게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2024년 1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그전달 대비해서 2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권들도 충당금 적립해야 되고 이제 자기 자본 늘려야 되고 하는데 감당이 되겠냐고요? 감당 안 되죠. 2024년 이제 하반기부터 신용경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가계대출을 저렇게 올리고 또 올리고 이제 개막장인 거죠. 참 정원이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게 과연 괜찮은 걸까 많은 생각들이 들죠. 주택담보대출은 4조 4천억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역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정부가 저렇게 자꾸 정책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대출을 늘리면요. 나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꽤 충격적인 일이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과연 이제 대출 관련해서 좀 의지가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GDP 대비 1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정부대출 이제 모든 대출들이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올 건데 어떡하려고요? 참 저거니가 없죠.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그냥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저렇게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고 빚내 가지고 계속 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 되면 터지는 거죠. 터지면요 그냥 다 죽는 거죠. 지금 몰라 난 몰라 이러면서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계속 두고 봐야 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쓸 수 있는 이제 여지를 계속해서 이제 써대고 있으니까요. 그냥 답이 없죠. 가계대출 금리가 또 5개월 만에 또 내려갔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5개월 만에 최저라고 얘기하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결국에는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빚이 이제 안 잡히고 이제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이제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사람들 쓸 돈 없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잘못된 신호를 계속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집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면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이제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든 총선만 좀 잘 넘겨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2024년 하반기부터 대출이 막힙니다. 대출이 들어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돌려막기 하고 계속 빚으로 끌고 오던 가게들이 이제 벽에 부딪히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참 이제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건데 어쩌려고 이 모양까지 끌고 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기들 모르겠다 이거죠. 그냥 자기들이 좀 버티고 있을 동안에만 별일 없이 쭉 가다가 이제 그냥 놔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 암담하고 어처구니 없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엄청난 이제 걱정,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을 하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빚 없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쉬운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지금 유리판 위를 걷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나? 걱정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걱정을, 우려를 이제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거. 좀 더 이제 실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소비를 이제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면 앞으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버틸 궁리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남들 다 힘들게 산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좀 잘 지키면 잘 감내하면 좋은 일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거나 너무 함부로 뭔가를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고 보자고요. 차분하게 천천히 뭔가를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길이 열릴 겁니다. 지금은 부지런히 자기의 삶을 잘 챙겨나가면서 조심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심해야죠.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 대출도 이제 많이 이제 감소할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틀어막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 속에 살게 될 거다라는 거. 억지로 총선 전까지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정책 지원 자금으로 버팅기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데드라인이 온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정신 차리고 삶을 좀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각오를 다지고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어느 시점이 되면 대출이 왕창 틀어막히고 빚낸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이제 우리를 많이 빚지게 만들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정신을 좀 박차 차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